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아침 실거래가 방송 중에 독특한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서울 25개구를 하나씩 분석해놓은 1데이터인데 이 그래프가 현재 가장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알려줄 것 같아요. 자, 먼저 L차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나타나기 힘든 엑셀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웹화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주식 사이트인데 여기 아파트 리스트가 있어요. 아파트에다가 자료를 쭉 올렸거든요. 제가 아침 올리는 자료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걸 볼까요? 요거랑 요렇게 볼 거예요. 요거랑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요렇게 볼게요. 자, 먼저 요거를 보시면 이게 여기 가운데 누르면 확대가 되거든요. 이게 서울 25개구를 정밀하게 이거 하루하루 전부 한 땀 한 땀 다 뜬 거예요. 이거 25개구가 다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구만 제가 좀 진하게 표시했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러프하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중에 다시 여기 서울 까만 게 서울이거든요. 1520개 단지예요. 시가총액이 1578조 원인데 실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의 85%를 반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거의 100%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요 까만 게 서울이거든요. 까만 게 서울이에요. 이거는 2013년 1월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를 100으로 놓고 지금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267포인트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1.6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10억짜리가 26억 7천만 원 됐다는 얘기죠. 100에서 시작한 거니까. 자, 이거를 러프하게 보시면 요 까만 게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요 위쪽이 잘 나가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서울보다 못한 애들 고개 다 숙이고 있죠. 대부분이. 즉 이게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지. 잘 나가는 강남 서초 이쪽은 계속 고개를 빳빳이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보다 못한 노도강 이쪽은 지금도 고개 숙이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거 나중에 순서 바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얘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동남권, 동북권, 도심권 아니다. 옐로우 칩, 그러니까 15억 이상, 그다음에 12억 이상, 여기 12억 이상, 그다음에 9억 이상, 7억 이상, 7억 미만 이렇게 요거 나누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이제 요 까만 게 벤치마크로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에 아까 방금 봤던 겁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예요. 요거 올해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 요거 제가 다시 걸게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노원, 도봉, 그러니까 강동구까지가 저기 동남권이고요. 노도강,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까지가 동북권이죠. 그 다음에 용산구, 중구, 종로구가 도심권이죠. 그 다음에 은평, 서대문, 마포구가 서북권이죠. 동작, 영등포, 양천, 그 다음에 강서구, 그 다음에 금관구까지가 서남권이죠. 자, 이거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떤 상태인가. 일단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자, 서울 아파트가 정고점을 한참 못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참 넘었죠. 강남구가 셉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3개월째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뭐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장이 아니야. 그냥 옆으로 기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런 거랑. 자, 그 다음에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강남구보다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희한하게 강남 3구 중에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랐지. 이번 2년 동안. 보세요. 서초구가 오른 거보다 송파구가 더 올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좀 조사할게요. 문제는 서초구가 요만큼 빠지고 송파구가 요만큼 빠질 때 송파구가 박살이 2배 이상 빠졌어요. 2배 이상 빠진 다음에 오르니까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지. 여기를 보시면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정고점을 아직.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강동구까지. 강동구는 송파구는 그래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강동구는 빠질 때는 송파구랑 같이 빠졌는데 상승할 때는 송파구만큼 반등은 못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60% 정도 반등했어요. 60%. 하락의 한 3분의 2 정도 반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를 보시면
이따가 나중에 다시 비교해서 보겠지만 그 2년 동안 박살난 다음에 작년에 반등을 좀 하긴 했어. 그러다가 연말부터 다시 빠졌어. 그러니까 얘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싸긴 싸지. 여기에 비하면 30%씩 떨어져 있다고. 그 다음에 도봉고 마찬가지죠. 반등 세게 했다가 지금 한 5, 6개월째 밀리고 있어요. 하루하루 점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도 마찬가지죠. 강북구는 노원구 도봉구보다는 덜 빠지긴 했지만 반등도 약해. 그냥 옆에서 그냥 바닥권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는 신축 아파트가 있죠. 미란 뉴타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질 때는 노원구 도봉구처럼 빠졌지만 마지막에는 덜 빠진 다음에 반등을 세게 했어. 요거 보세요. 이거에 비해서 또는 노원구 여보세요. 이렇게 위아래 볼게요. 노원구가 여기도 반등하는데 얘는 반등을 세게 했다고.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번엔 중량구입니다. 중량구는 하락도 적고 반등도 적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시가총액도 작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도 약간 신축들이 좀 있죠. 약간 반등을 좀 세게 한 다음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에 비해서는 한참 낮죠. 그 다음에 성동구 보겠습니다. 성동구는 지난번 버블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태에서 폭락했다가 전고점까지 거의 다 회복했어요. 거의 송파구만큼 회복했어. 송파구까지는 하여튼 전고점까지는 못 왔지만. 그 다음에 광진구는 빠질 때 덜 빠지고 반등 세게 한 다음에 좀 많이 밀렸네. 이번에 밀릴 때. 그래서 요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살짝 반등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여기까지가 동북권이고, 동북권이라도 저 성동구랑 광진구는 노도강 쪽이랑 같이 지역이 그래서 그렇지 한강변이기 때문에 더 추세 모양은 다릅니다. 자, 용산구도 전고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인 거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중구입니다. 중구는 도심권이라서 아파트가 몇 개 없고 약간 막 나홀로 아파트, 뭐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급등락이 반복해요. 시세가 크게 움직이진 않은데 거기서 조그맣게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종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구는 뭐 전고점을 넘었네. 얘는요 빠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어요. 얘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평구를 볼게요. 이제 서부권입니다. 서부권, 은서마. 서부권, 은평구도 빠질 때 박살난 다음에 반등을 좀 세게 했어요. 은평구에도 여러분들 녹본동 이쪽에는 신축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좀 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3개월째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정도만 좀 세게 올라가고 있었지 은평구랑 이쪽은 4, 5개월째 좀 밀리고 있다고. 자, 이번에는 서대문입니다. 서대문에도 신축이 있죠. 그쵸? 그랑빌 이런 것처럼 신촌 이쪽에 세게 반등한 다음에 다시 좀 급하게 좀 밀렸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마포구는 지금까지도 올라요. 그 중가권 아파트 중에 그러니까 강남 3구 제외하고서 마포구가 송파구만큼은 센 것 같아. 그쵸? 거의 다 전고점 거의 다 회복했죠. 마레프가 이쪽에 세가지고. 그 다음에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는 또 신축들이 있지만 그렇게 탄력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하락의 한 절반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어. 그 다음에 영등포구는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 50년차, 40년차 이런 아파트, 공작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등한 거고요. 빠질 때는 좀 덜 빠졌어.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빼면요, 영등포구도요, 별로 뭐 오른 거 별로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양천구는 전고점을 살짝 넘은 다음에 주춤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서구도 반등을 별로 못했구나. 여기도 신축이 좀 있죠. 근데 반등이 약했어요. 그 다음에 금천구는 니꾸복구가 심한데 완전히 바닥권이네. 저점 안 찍겠어요. 좀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관악구도 반등을 좀 했죠. 관악구에도 신축도 좀 있죠. 반등을 좀 했어. 그 다음에 옆으로 켜요. 근데 이 하락한 걸 보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로구는 빠질 때는 어부질하게 빠졌는데 반등을 찔끔한 다음에 다시 밀려. 자,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다시 아파트 리스트에 가서 요거를 그 다음 날 거니까 요거를 보시면 지금 서울 아파트가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 서초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 신고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송파구도 중간중간에 신고가 나오거나 고점 돌파 그러면서 큰 박스권에서 고공권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파란 거 있죠. 이거 영끌5적 인덱스예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 살짝 했다. 이렇게 빠진다고 대부분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도봉구. 요게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요게 은평구예요. 하늘색이 은평구입니다. 하늘색이 은평구. 요게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보세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요거는 은평구. 그러니까 강북구가 상승률이 제일 적어. 자, 이걸 봤을 때 이걸 양극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요, 끝물 패턴일 때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나타날 때 여기서 보세요. 요 보라색이 서초구잖아요.
보라색이 이렇게 올랐다니까. 분홍색이 강남구죠. 강남구도 이렇게 올랐다니까. 남들 빠지는데 얘네들만 올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가 안 빠져.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지수가 안 빠지는 게 다들 안 빠져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빠지는데, 강남 서초 몇 개 단지, 그것도 그 지역에서 몇 개의 동이 있어요. 센 동. 걔네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걔네 시가총액도 커.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거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착시 현상이에요. 이게 저는 끝물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어저께도 방송했듯이. 이런 현상이 내가 볼 때는 이 봄 꽃필 때까지도 지속될 것 같아. 하도 언론에서 펌프질 하니까. 지금 뭐 토어제 풀려갖고 뭐 삼성동, 잠실동 뭐 난리 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 아파트는 그냥 보아. 주간으로 한 2, 3주 플러스 2, 3주 마이너스, 아마 이게 당분간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끼자루 썩는다고 내 아파트는 안 올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억, 40억 갖고 있는 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억, 7억, 10억 이런 데를 갖고 있다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아파트 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잠실, 뭐 압구정, 반포 이쪽만 자꾸 언론하니까 서울 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해서 보세요. 이거 대박이죠. 이 차트. 이 차트를 전산으로 좀 개발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엑셀로밖에 안 돼 갖고. 자, 오늘 현재 가장 정확한 시장의 흐름이 이거죠. 즉 양극화는 양극화인데 25개구 중에 서너 개구 정도가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고, 나머지 20개 넘기는 구는 계속 빠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 현상이 2021년 이후 있죠. 상투 치고 나서 강남 서초가 계속 오르고 용산도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파국이 오냐면요, 강남 서초까지만 밀려버리면 나머지 못 오르고 밀리던 아파트들은 더 빠져버려요. 그게 2022년 하반기 추석 이후에 나타났던 폭락장에 나타났던 게 그 현상인데, 이게 올해 여름 정도 때 나타날 것 같은데, 시장의 체감적인 하락은 봄 정도는 돼야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상투는 작년 말에 쳤는데 옆으로 계속 기다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봄부터 슬슬 빠지다가 진짜 폭락하는 거는 여름 정도 지나서, 아마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실거래가 방송 더 추가적으로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지역 상담 요청하신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